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계시스템학과 교수 염상훈입니다. 오늘은 힘의 해석을 자유물체도와 예제를 통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유물체도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간단한 예제 하나를 풀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힘의 합성과 평형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역시 기본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별 어려움 없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물체도 예제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자동차를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6kN의 자동차가 케이블에 의해서 매달려가 있고요. 로프를 점 A에 묶어서 자동차가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의 중심점은 A가 될 것 같고요. A에서 이제 선박에 있는 크레인 도르래까지의 직선이 바로 이제 AB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하역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제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그 잡아당기고 있는 그 로프가 바로 A에서 C까지 로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의 자중 15.6kN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구 중심 방향, 즉 Y축의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임의의 지점으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지금 크레인 도르래 사이와 이루는 각도가 2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잡아당기다 보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힌트가 될 거고요. 역시 힌트뿐만 아니고 힘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로프의 인장력은 얼마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로프의 인장력은 A에서 B까지의 인장력이 될 거고요. 또 A에서 C까지의 인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 푸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작용되어지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항상 XY축의 평면에 벡터 형태로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자유물체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아까 작업하는 환경을 그린 일러스트를 자유물체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이 지점이 A 지점이 될 거고요. 이 지점이 바로 크레인 도르래가 달려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사람이 잡아당기는 위치가 될 거고 이 위치는 자동차가 매달려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이 각 위치까지는 직선이 형성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 세 힘을 분해 X축의 벡터와 Y축의 벡터로 분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축의 힘의 벡터로 다 분해를 해서 다 합한 것이 힘의 평형 원리에 의해서 제로다. 그리고 Y축의 벡터의 총합을 다시 평형 원리에 의해서 제로다 라고 놓게 되면은 우리는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시그마 fx입니다. x축의 벡터의 총합이라는 뜻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AC를 살펴볼까요? TAC를 힘을 x축 벡터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아마 x축의 벡터 fx1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벡터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fy1이라고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AB 도르래까지의 로프를 다시 x축의 벡터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fx2 그 다음에 이것은 fy2라고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힘, 자동차의 하중이 지구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요것은 단지 fy3 한 개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x축으로의 방향으로의 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15.6kN fy3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fx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fy1도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가 여기 붙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fy3도 역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호가 되면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총합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미지수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합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TAC 빗변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게 되면 fx1이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fx2를 갖다가 더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것은 빗변 TAB 곱하기 이것은 이 각이 아니고 이 각이다 보니까 사인을 이용해서 사인 2도 하게 되면은 요게 구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TAC 코사인 30도는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TAB 사인 2도는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합하게 되면 얼마다? 제로다라고 우리가 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것은 뭐 2항만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TAC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우리는 TAB에다가 코사인 30도분의 사인 2도라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코사인 30도분의 사인 2도는 0.04가 될 거고요. TAB는 그냥 TAB가 그냥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식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Y축의 벡터의 총합 시그마 F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AC는 지금 빗변이죠. 빗변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 하게 되면 FY1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기호가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붙고 빗변 곱하기 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이번 플러스 방향이니까 FY2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TAB 빗변 곱하기 코사인 2도가 되겠지, 그죠? 코사인 2도. 요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매달려 있는 FY3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5.6kN일 겁니다. 그래서 Y축의 벡터의 총합은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이 사인 30도는 0.5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TAC 문자와 숫자를 분리를 하고 역시 숫자와 문자를 분리를 해서 풀게 되면은 TAB는 15.9kN이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TAC가 0.64kN이라고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기호만 주의하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어떠한 힘이든지 세 가지 힘 정도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 방식에 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각도냐 이 각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사인이 2도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이 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 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90도니까 2도를 빼면은 이게 몇 도가 되겠습니까? 88도가 되겠지, 그죠? 88도면 여기다가 다시 사인 2도 대신에 코사인 88도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음 문제에서 이제 또 힘의 평형 원리와 힘의 합성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익숙하게 자유물체도를 어렴풋이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보시게 되면은 힘은 보통 2가지, 3가지 힘이 존재하더라 해도 항상 이렇게 우리는 힘의 자유물체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만 틀려지고 위치만 틀려질 뿐이지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것을 잘 캐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해야 될 가장 큰 식은 힘의 총합은 제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힘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힘의 총합은 제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축으로의 힘의 총합도 제로고 X축으로의 총합도 제로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힘을 분해하고 합성해서 각 분해된 힘을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7355N의 무게를 갖고 있는 M, 뭔지 모르지만 질량 M이 7355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로프 사이에 A와 C, 지금은 중심점이 C네, 그죠? A와 C 그리고 B와 C, 그 중간 C 지점의 중간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로프 AC와 BC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라. 장력은 텐션을 얘기합니다. 텐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아까 그 그림을 XY축 평면에 단순화한 것입니다. 벡터 형태로 단순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X축, Y축,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 개 그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은 T 장력 BC, 아까 여기가 B 지점이니까 B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A 지점이니까
로프 장력 A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D 지점이라고 했을 때 C와 D 자중에 의해서 생기는 Y축 방향의 힘은 7355N이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하. 이래서 안 바뀌었구나.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의 벡터의 총합은 제로입니다. 자, 이쪽 먼저 풀어볼까요? 빗변 TBC를 X축의 벡터 이렇게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벡터로 이렇게 분해를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역시 fx1 이것은 fy1 그리고 tac 요것을 x축의 벡터와 y축의 벡터로 분해를 해볼까요? 그러면 x축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fx2가 될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fy2가 될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힘 무게 7355N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fy3가 될 겁니다. 그러면 x는 x축대로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TBC는 요 부분이거든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하게 되면 요게 되겠지, 그죠? 코사인 60도. 그게 바로 fx1이 될 거고요. 요게 바로 fx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AC 빗변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은 요게 fx2가 될 겁니다. fx2가 될 겁니다.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기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게 되면은 TBC를 앞으로 놓고 나머지를 아까처럼 넘기게 되면은 1.732 숫자가 나오고 문자는 뒤에 TAC가 남게 될 겁니다. 이걸 여러 번 푼 거니까 공학용 계산기 갖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 벡터의 총합은 제로이다 라고 놓고 할 때, 자 보겠습니다. TBC 빗변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사인 60도 하면은 fy, 요게 fy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마이너스 방향이네,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빗변 곱하기 tac 곱하기 사인 30도. 요렇게 되겠지, 그죠? 요렇게 사인 30도. 그래서 요게 fy2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CD가 있는데 이것은
Y축의 방향으로만 있는, 힘의 방향만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Y3가 될 거고요. 요게 바로 7355N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요것을 이렇게 풀게 되면은 아까 이 식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은 TAC는 7355N이 나오고요. 7355N 나온 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732 곱하기 7355 하게 되면은 TBC는 12740N이라고 우리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낸 TAC의 장력은 7355N으로 여기가 7355N이 될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TCD하고 TAC가 동일한 힘이 나오게 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동일하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TB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로프의 장력은 12740N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세 가지 자유물체도 예제를 통해서 힘의 합성 원리와 힘의 평형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세 힘이 평형을 상태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총합이 제로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힘을 X축의 벡터로 분해를 하고 Y축의 벡터로 분해를 하고 다시 X축의 벡터로 분해를 하고 Y축의 벡터로 분해를 해서 X축의 벡터의 총합이 제로가 될 것이고요. Y축의 벡터의 총합이 제로가 된다라는 두 식만 연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우리는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풀 수 있으면은 우리는 힘의 합성 원리와 평형 원리를 모두 이해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2번, 3번 반복해서 푸시면은 분명히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힘의 평형 원리와 힘의 합성 원리를 모두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합성 원리와 평형 원리는 재료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이므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